네, 안녕하세요. 기술사 답안 작성 기법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NSC만 백현 멘토입니다. 기술사 답안은 방법의 정도는 없지만은 지금 여기 이 강의는 제가 그동안 기술사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그러한 모든 내용들을 담았고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답안 작성에 많은 예비 기술사님들에게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네, 목차는 크게 5개의 목차로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답안 작성의 기본, 두 번째는 1교시 답안 작성 기법, 세 번째는 2교시 답안 작성 기법, 네 번째는 차별화 전략, 다섯 번째는 2교시형 목차입니다. 네, 첫 번째 답안 작성 기본입니다. 네, 답안 작성은 크게 세 가지 개념, 키워드, 가독성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개념이 왜 중요하냐? 개념은 저희가 언제 적죠? 답안지의 맨 앞에 적는 게 개념이지 않을까요? 그렇다면은 개념이 애매하거나 아니면 틀리거나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뒤의 내용에 대해서 퀄리티를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을 받는다는 것은 답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되기 때문에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잘 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시험을 봤을 때 점수를 받았던 걸 비교를 해보면은 개념을 어느 정도 방어를 했더라도 좀 적절하게 방어가 됐던 것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왔었지만은 개념이 틀린 문제들은 항상 점수가 4점 이하를 받았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리고 2교시형에서도 개념이 틀리고 들어간 것들은 항상 점수가 낮게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은 답안을 지지할 수 있는 아주 근간이 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키워드입니다. 아무리 개념을 정확하게 안다고 해도 키워드가 애매하면은 당연히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답안지에 키워드를 배치해서 전문성을 올려야 됩니다. 어떠한 토픽을 설명하든 간에 그 토픽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고유의 언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언어들을, 키워드를 적절하게 배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키워드 배치가 왜 중요하냐면, 모든 시험 보는 예비 기술사님들이 한 10명이면 10명, 100명이 100명이 거의 대부분 동일한 키워드를 암기를 해요. 그런데 내 경쟁자들은 키워드를 답안에 작성을 하는데 나는 작성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당연히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키워드 몇 개씩은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키워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라 생각을 해요. 이 토픽을 설명하는 그 수많은 키워드들보다 이 토픽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 한 개는 꼭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암기가 어렵다고 하면은 키워드 한 개와 정의를 연습을 하실 때 정의에 이 키워드를 넣어서 정의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독성입니다. 어쨌든 논술 시험이기 때문에 글자에 대한 그리고 글자를 배치, 그리고 그림, 구조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우리가 쓴 답안이 여기 보이는 것처럼 미로처럼 돼 있다고 하면요. 과연 우리는 이 내용을 쉽게 알 수가 있을까요? 네, 반대로 여기 있는 것처럼 큰 조각의 퍼즐로 답안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개별 퍼즐 하나의 요소만 보면 되기 때문에 그만큼 가독성이 올라갑니다. 채점자가 이 미로에서 자기가 원하는 시점할 답안을 찾는다고 찾게 만들지 마세요. 채점자는 이렇게 잘 보이는 퍼즐에서 잘 찾을 수 있도록 답안을 구조화해야 되고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템플릿을 연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답안 작성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프레임은요.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프레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 라인은 여기 두 칸을 띄고 이 라인을 기준으로 답안을 배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은 이 본문에 작성할 내용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 작성을 하면서 발생되는 이 공백들 있잖아요. 이 공백들 때문에 그 답안에 대해서 여백으로 인한 가시성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즉 가독성 향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여기까지 칸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락의 위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그재그로 단락을 위치시키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우고 볼게요. 단락을 이렇게 지그재그로 위치를 시키시면요. 이 간글과 대단락이 같이 겹치는 구간이 생겨요. 여기 밑에 구간처럼 이런 식으로 구간이 생기면은 이거에 대해서 구분하기가 좀 많이 어려워져요. 얘는 대시하고 나가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간글인지 단락인지 구분이 가능하지만 여기 만약에 위에 대단락이라고 해서 이렇게 2로 돼 있고 간글이 없다고 칠게요. 그럼 얘가 간글인지 단락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단락이 잘 인지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락의 시작 위치를 좀 나눠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시죠. 그림 밑에는 항상 간글을 써서 부가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림은 블랙박스라고 보시면 돼요. 블랙박스인데 이거를 그림을 그리고 어떻게 읽는 사람을 이해를 시키느냐, 그거는 이 간글로 그림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를 시키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표는 3단표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3단표를 작성을 하실 때는 3단표를 잡기 어려울 거예요. 그룹핑 연습도 안 돼 있고. 근데 뒤에 보면은 그룹핑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그룹핑으로 3단표를 작성하는 연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3단표는요. 3단표를 쓰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3단표를 쓰게 되면 글자 수를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왜냐면 여기 이 라인을 그리면서 양옆에 공백을 없애게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없애진 공백 때문에 글자 수가 최소한 2글자 이상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만큼 내가 글자 수를 적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글자에 대한 그 키워드, 내용에 대한 고민을 좀 줄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만큼 가시성 효과도 같이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꼭 표는요. 8줄 이상 작성을 해서 다음 페이지까지 넘길 수 있도록 작성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2교시형은 8줄씩 작성을 하면 답안지 3페이지에 꼭 채울 수가 있고 1교시는 8줄 이상을 쓰게 되면 페이지를 넘길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넘겨서 좀 더 내가 많이 알고 있고 키워드를 많이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채점관에게 어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단락의 마지막 간글은요. 다음 단락과 연결되는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디자인 싱킹은 2단계 모델로 진행되는 모델이다라고 해놓고 디자인 싱킹의 2단계 모델 더블 다이아몬드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글과 단락이 연결되기 때문에 연결성이 만들어지고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2교시형에서 단락을 연결하는 기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3단락은요. 플러스 1점 올리기입니다. 내가 2단락까지 쓰기 힘들다고 해서 3단락을 스킵하는 거는요. 좋은 점수를 받기를 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2단락까지는 거의 대부분 다른 예비기술사님들과 비슷한 내용이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합격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남들이 안 쓰는 거 한 개라도 더 써야 되죠. 그런 내용이 3단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단락을 작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간글로서 기술사적 인사이트까지 제시를 한다고 하면 퍼펙트한 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답안을 지향하는 것이 1교시형의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이 어려워하세요. 저는 이런 형식의 답안을 1교시형을 작성을 했을 때 거의 9문제 정도는 이런 형식으로 답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팩트예요. 내가 아는 게 없어서 작성을 안 한다. 과연 채점관이 봤을 때 이 답안에 대한 인상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든 내가 쥐어짜고 나는 어떻게 이렇게 알고 있어요 라는 어필을 최대한 많이 해야지 좋은 점수를 갈 수 있는 답안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답안을 쓰려고 계속 노력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숙사 시험을 패스를 한 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비기숙사님들은 꼭 내가 합격하고 싶다는 이 열망을 답안지 담아서 내가 알고 있는 거 하나하나 젖먹대 흠까지 쥐어짜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답안의 구성에 대한 내용은 다음 챕터 2에서 1교시형 답안 작성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답안 작성에서 제가 앞에서 제일 3가지 요소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정의 작성입니다. 정의는 이 점수를 결정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측정 요소예요. 저는 정의를 틀리면요, 절대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 다음에 채점할 때도 정의를 틀리면 절대로 좋은 점수를 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의는 이 토픽을 내가 얼마큼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척도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우리가 모든 토픽에 대한 정의는 암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암기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4가지 방식으로 정의를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희 심화반에서는 이렇게 정의 쓰기 연습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멘티 분들에게 들었을 때는 이런 정의 쓰기가 정말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 정의는 크게 4가지. 무엇 때문에 나와 있는 작성, 아니면 키워드를 적절하게 배치하는 방식과, 아니면 뒤에 개념들을 이용한 작성 방식, 아니면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방식, 4가지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저는 베스트로 봐야 될 거는 뭐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와 세 번째 타입은요, 무조건 마스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작성 방식은 첫 번째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방어용으로서 가장 좋은 정의 작성 방식은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부터 먼저 볼게요. A를 하기 위해서 B를 이용하는 C. 그럼 A는 목적이나 목표, 그다음에 B는 A를 가능하기 위한 기술, C는 상위 토픽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구공항을 통해서 볼게요. A를 하기 위해서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B. 공학적 접근 방법을 이용하는 요구사항 관리 공학. 이렇게 해버리면은 딱 요구공항을 무엇 때문에 나왔는지 작성하는 방식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시면 이 요구공학에서 사용한 키워드는 요구사항이란 키워드밖에 사용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정의를 연습하시게 되면 무조건 방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이 상위 토픽을 보면요, 이 토픽이 속한, 얘가 토픽명이라고 하면 토픽이 속한 상위 토픽이 있잖아요. 이 상위 토픽을 암기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토픽을 보면 이 토픽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알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하면은,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위한 개발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클라우드를 해서 개발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는 방법론이라고 볼게요. 그럼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보겠어요. 클라우드 환경에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의 개발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상위 토픽과 그 해당 기술에 대한 토픽,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술 요소, 이런 게 적절히 조화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키워드 중심 방법인데, AOP의 핵심 관심사항, 횡단 관심사항, 모듈화, 분할을 이용해서 요구사항을 핵심 관심사항과 횡단 관심사항과 분할, 개발 통합함으로써 모듈화를 극대화하는 프로그래밍 기법,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념들을 생각한 작성인데, 이거는 방어용 답안에서 가장 베스트입니다.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도출해 개발하고 변경에 대해서 관리하는 공학적 접근 방법.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개발과 관리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개념들을 그리고, 개념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구성 요소로 쓰고, 이게 가장 방어의 기본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방어를 하실 때는 내가 어떤 개념들을 그릴 건지를 정의를 생각을 하면서 정의하고 개념들을 일치시키면은 어느 정도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의 방식을 연습을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기술을 이용한 작성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학적으로 접근하여 요구사항 개발 및 관리를 하는 접근법이다. 그래서 이거는 기법과 우리가 설명해야 될 토픽을 응용해서 뭔가 이런 앞에와 뒤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정의를 구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4가지 방식으로 정의를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제일 좋은 거는 1번을 가장 기본적으로 마스터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정의 연습을 하실 때는 3번 방식도 좋아요. 정의를 쓰고, 그 다음에 그 정의에 대한 개념들을 그리는 방식으로 해서 정의와 그림을 동시에 연습하는 방식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심화반에서는 이 3번째 방식으로도 연습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의작 연습이 되면은 그 다음 스텝으로는 정의하고 개념도 그리기를 같이 하면은
좀 더 그림 그리기 연습과 정의에 대해서 탄탄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방식 꼭 습득을 하시기 바랐고요. 그 다음에 이 답안 작성에서는 어쨌든 프레임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프레임은 여기 나와 있는 정도 기본 프레임, 요 정도 프레임만 익히시면 충분하실 겁니다. 첫 번째는 개념도를 그리는 프레임인데요. 이 개념도의 세부 내용은 여기 챕터 4, 파트 4에서 그 차별화하는 내용에 다양한 유형의 개념도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상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요. 개념도는 6에서 7라인 정도 여기 라인을 잡아주시고요. 밑에 간글로 개념도를 설명하시면 퍼펙트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1교시 시험 보면요. 그 디자인 싱킹과 뭐 리빙랩 아니면은 그 뭐죠?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스타일과 디자인 패턴 이런 식으로 토픽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토픽을 물어보면 답안은 무조건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구성으로 답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념 2라인, 개념도 4에서 6라인, 구성요소 2에서 4라인 해서 이 정도 라인으로 각각 토픽을 한 개 한 개 설명을 하면 딱 라인수 계산해 보시면 한 페이지 정도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개에 대한 관계나 아니면 비교표로 3단락을 구성하시면 퍼펙트 포맷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토픽을 작성할 때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개 토픽을 물어볼 때는 이 포맷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안, 모음 답안이나 이런 걸 많이 보시게 될 건데 모음 답안에서 보시면 이런 형식의 포맷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 그만큼 많은 예비 기술사님들이나 합격한 기술사님들이 애용한 포맷이라는 걸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표는 3단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룹핑을 한 그룹핑표, 그 다음에 각각 기술 요소를 작성하는 요소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마스터를 연습을 하셔야 될 거는 그룹핑표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거든 간에 그룹핑을 잘할 수 있으면은 합격한 레벨이다. 그럼 우리는 합격 레벨을 가기 위해서 이러한 그룹핑표에 대한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교입니다. 비교는 여기 나와 있는 게 답안의 전부 다예요. 1달러, 2달러 카, 2달러 나 이렇게 작성을 하면 딱 1교시형의 비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의 비교는요. 3에서 4라인으로 정의 비교를 하시고요. 개념도 비교는 여기서 5라인에서 이 헤더의 한 줄, 그 다음에 개념도에 4개의 라인을 사용해서 개념도를 그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세 내용 비교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 10라인 정도로 잡았는데 최대한 많이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절차, 기술, 구성요소, 특징, 장점, 단점, 취약점 이런 걸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제가 여기 안 넣은 게 하나 있어요. 활용 사례라든지 아니면 대응 방안 이런 거 안 넣었어요. 그러니까 활용 사례는 일반적인 원리 토픽은 그러니까 이런 개념 토픽 같은 경우에는 3단락의 활용 사례를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취약점에 관련된 이런 비교는 3단락의 대응 방안을 쓰시면 돼요. 그러면 남들은 2개 비교할 때 나는 3개 비교하고 4개 비교하고 좀 더 많은 비교를 하기 때문에 답안에 대한 차별화 요소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교 포맷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계입니다. 관계는 1, 2, 3, 4 이렇게 도식화 해가지고 이 부분에 키워드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글로 토픽을 설명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써주시면 되는데 이 관계는 작성하는 위치에 따라서 라인수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1교시형에서 맨 앞이나 1단락이나 3단락을 작성할 때는 3에서 4 정도의 라인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교시형 같은 경우에는 6에서 7라인으로 그 답안에 배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답안 포맷만 익히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프레임에서 들어가는 세부 내용들은요. 챕터 4에서 세부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챕터 4까지 꼭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챕터 1 강의를 마치겠습니다.